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개정판 90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7-3절에 있는 모듈 만들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절 부분이 여러분이 이후에 무엇을 공부하면 되는지 조금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7-2절보다 7-3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은 기본적으로 파일 또는 폴더를 활용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import 모듈 이름이라는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파이썬 실행기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모듈 이름이라는 파일 또는 폴더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존재한다면 이를 읽어드리게 되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면 환경 변수에 등록되어 있는 추가적인 위치에서 모듈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import 시스템이라든지 import mass 같은 코드를 활용을 해서 모듈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모듈 또는 mass라는 이름의 모듈이 현재 파이썬 코드가 있는 위치에 존재하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존재한다면 지금까지 코드를 실행했을 때 오류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모듈들은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환경 변수라는 곳에 설정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시스템 모듈에 pass라는 변수를 출력을 해보면 환경 변수 어떠한 위치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코드를 위와 같이 작성을 해보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를 실행하면 리스트 내부에 문자열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자열은 현재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나타내고요. 이 이후의 문자열들은 환경 변수라는 곳에 등록되어 있는 모듈의 경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로들에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모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있는 경로는 zip 파일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에 있는 경로 위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이 탐색기 또는 파인더를 활용해서 들어와 주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활용했던 여러 모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모듈들은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몇 가지 모듈들은 그냥 단순한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서 이전에 간단하게 살펴보았던 OS 모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OS 모듈의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당겨서 열어보게 되면 단순한 파이썬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단한 파일과 간단한 폴더를 활용해서 모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듈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게 폴더 열기 기능을 사용해서 한 폴더 내부에 파일과 폴더들을 눈으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메뉴에서 파일을 누르고 폴더 열기를 눌러서 폴더 열기를 실행해 주신 뒤 원하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폴더를 생성해 주신 뒤 이 폴더 내부에 들어가서 열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해당 폴더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폴더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폴더 이름이 적혀 있는 패널의 오른쪽에 있는 New File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중심이 되는 main.py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듈로 사용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New File을 한 번 더 클릭해서 hello 모듈이라는 이름의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과 같은 위치에 어떠한 파이썬 파일이 있다면 import 해당 모듈의 이름을 입력을 해서 해당 모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과 같이 import hello 모듈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이 hello 모듈.py라는 파일을 모듈로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듈 내부에는 단순하게 변수를 선언하거나 함수를 선언하는 것만으로 모듈의 변수와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클래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한번 코드를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main.py로 돌아와서 이 hello 모듈에서 선언했던 변수와 함수 그리고 클래스를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작성했던 코드들과 마찬가지로 hello 모듈.a라고 입력을 하면 저 변수를 읽어드릴 수 있고 b라고 입력하면 저 함수를 읽어드릴 수 있으며 c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방금 작성했던 클래스를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요 녀석들을 프린트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방금 적었던 그대로 a의 값으로 10
B로 함수, 그리고 C로 클래스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듈을 만들어서 뭐 하냐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 아닌 클래스 설계, 함수 설계 같은 부분을 모듈로 분리하면 실제 코드 실행 흐름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작성했던 것처럼 circle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init 함수로 셀프와 반지름을 받게 구성을 하고 넓이라는 함수와 둘레라는 함수를 갖는 클래스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init 함수 생성자 내부에서 self.파일을 3.14로 선언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self.반지름을 반지름으로 설정하게 하겠습니다. 두 변수 모두 외부에서는 따로 접근할 수 없게 언더바 2개를 붙여서 캡슐화했습니다. 이어서 넓이를 구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파이r 제곱을 하면 되는데요. 셀프점을 모두 입력하기에는 화면에 너비가 안 나올 것 같으므로 단순하게 s라고 입력을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점 파이 곱하기 s.점 반지름 제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둘레를 구하는 코드도 이 파이r을 적용하면 되므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클래스를 모듈로 분리를 했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 클래스를 활용하는 코드에서는 저 서클 클래스의 선언을 따로 볼 필요 없이 hello 모듈.circle을 활용해서 저 서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hello 모듈에 import circle이라는 형태로 입력을 하게 되면 저 서클 모듈을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면 실질적인 코드 실행 흐름 부분과 거기에서 활용하는 클래스와 함수, 변수 같은 것이 분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코드 실행 흐름 부분이 굉장히 간단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이 서클 클래스를 읽어와서 정상적으로 값을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0보다 작을 때는 value 에러를 발생시키는 코드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강의에서 두 파일을 한 화면에 담기에는 요 첫 번째 줄의 코드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import hello module as h라는 이름으로 읽어드려서 활용하게 코드를 살짝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 내용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든 파이썬 파일 내부에서는 언더바 name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는 현재 이 파일 자신이 메인으로서 실행이 되는지 아니면 모듈로서 실행이 되는지 구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한번 양쪽 파일에서 네임을 출력하게 코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출력되는 것이 어느 위치인지 main.py 파일에서는 main.py라고, 그리고 hello module.py에서는 hello module.py라고 출력하게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hello module.py에서는 hello module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main.py라는 파일에서는 main__ra고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모듈은 name을 출력을 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출력을 하게 되고요. 메인으로서 실행된 파일은 지금 화면과 같이 __main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많은 파이썬 코드들을 보시게 되면 __name이 __main이냐라고 조건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왜 쓰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당연히 메인으로 실행되는 코드에서는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드를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이제 모듈 코드 내부에서인데요. 현재 이 hello module.py라는 코드는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rcle이라는 클래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요 __main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넓이 구하기를 검증합니다 라는 부분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아래쪽에 둘레 구하기를 검증합니다 라는 코드도 작성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직접적으로 함수 이름을 넣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이어서 circl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게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314일 때 넓이가 제대로 구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둘레를 구하는 부분도
지금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입력을 했을 때 62.8이 나오면 둘레가 제대로 구해졌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넓이나 둘레를 구할 때 지금 부동소수점 연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부동소수점 연산은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실행했던 것처럼 62.8.000000 해서 4까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소수점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때 이 이퀄 두 개를 활용하시면 제대로 조건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리즘 문제 등을 푸실 때 보면은 둘 사이의 오차가 몇 이하가 되게 하라라는 코드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과 같이 10의 마이너스 7제곱 정도의 오차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이 계산이 정확하게 됐는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넓이 검증을 성공했습니다 하고 뒤에다가 success라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이외의 경우에는 실패했습니다 하고 fail이라고 출력하게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둘레를 구하는 부분도 같은 코드를 작성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코드를 구성을 하면 이 파일이 메인으로 실행이 되었을 때는 함수가 제대로 구현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이 hello module 파일을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hello module.py라고 실행을 하면 지금 화면과 같이 넓이를 검증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둘레를 검증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라고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조건문에 의해서 이 파일이 메인으로 실행될 때만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main.py의 내용을 지금 화면과 같이 구성을 했다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저 검증 관련 내용은 따로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모듈을 검증하는 코드를 이 내부에 넣으면 넓이 또는 둘레 같은 함수를 변경할 때마다 main.py 모듈을 실행해서 뭔가 잘못된 거 없나 라고 확인하실 필요 없이 hello module.py를 곧바로 실행해서 수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강의가 초보자용 강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프린트 함수로 검증 결과를 출력하게 작성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후에 다른 모듈들을 배우시게 되면 테스트 모듈이라는 모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코드들을 조금 더 쉽고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상급 개발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 테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후에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테스트를 만들어 두면 여러분이 이후에 어떠한 내용을 수정했을 때 뭐 사실 지금 넓이와 둘레는 너무 간단해서 수정할 내용도 없지만 어떠한 수정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검증에 실패했습니다가 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변경했구나를 그 즉시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걸 많이 활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요 if name equal main이냐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의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